자, 한동훈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얘기를 또 해볼 수밖에 없는데, 자, 비대위 지금 일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이제 광주도 방문했었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리 최진봉 교수님부터. 아니 저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경찰이 경호를 한 건 맞지만 그 사진 보면서 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폴리스라고 다 얘기해서. 아니 그리고 또 뭐 빨간 마스크 저분들은 청년 당원들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경호하겠다고 저렇게 나섰는데 이게 너무 과하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과하게 대응하는 부분은 이해는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저렇게까지 하면 저거는 좀 뭐랄까요, 위화감 조성이 돼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런 부분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광주 지역 가서 저기에 오신 분들이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 모른다는 네. 전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그냥 추측하는 건데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옮겨갈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이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광주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냥 와,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 없을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같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이 있겠죠. 그걸 단순히 그냥 광주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그건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5.18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민주당이 주장했을 때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 그 얘기 했었어요. 5.18 전문 관련해서 그거 안 하잖아요. 대선 당선되고 나서는 이게 호남 갈 때만 늘 이제 써먹는 카드처럼.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저 어제 광주 일정을 정리를 해주셨고 또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김철근 예. 실장이나 나나 전라도 출신이잖아요. 아. 두 사람 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요, 솔직히 얘기하면. 광주 와서 뭔가 해줄 것처럼 뭔가 좀 뭐 광주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실제 실행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윤석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뭐 나왔으니까 이제 윤석 전 대표는 서진 정책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잖아요. 가서 뒤집어 버리고 또 폄훼하고 5.18 폄훼하고 네.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잘 믿지 않습니다, 솔직히.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지속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비교를 좀 해봐요. 그러니까 과거의 부울경이 YS의 정치적 그 고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3당 합당하기 전까지는 당시에 야도라고 했어요. 근데 YS가 3당 합당을 하면서 보수로 진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거기에서 지지율을 복원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엄청난 헌신과 투쟁과 온갖 방법을 다 그 동원해서 네. 지난한 그 과정을 겪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부산시장, 경남지사, 울산시장 그 부울경의 전체 광역단체장을 석권을 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기초단체장까지 전부 석권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호남 기반이지만 영남 출신 후보를 그 내세워서 집권도 하고 이런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 됐을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PK에 대해서 이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우리가 호남에 대해서 적어도 절반 정도라도 드리고 나서 표를 좀 달라고 합시다. 그러려면 이전에 보수 세력들이 가졌던 보수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거는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네. 최소 20년이나 10년 정도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지속적이고 예?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로 있을 때 이른바 서진정책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지만 경제 정책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도부가 가지 않는 섬을 쫙 순회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명절 구정이죠. 설날 명절에 무등산을 등산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여러 상징적인 조치와 실질적인 그 경제적인 향상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세워서 네. 사실은 호남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이 많이 열렸었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고로 대선에서도 두 자릿수,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전남북 전체가 네. 15% 이상이 득표되는 이런 성과를 이뤘는데 한마디로 버렸죠. 이 한마디 딱 말씀드릴게요. 잼버리 아닙니까? 잼버리. 잼버리. 잼버리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전라북도한테 책임 씌우고 그다음에 새만금 예산 없애고
그렇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슨 호남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지금 지난번 총선 때 호남 득표율이 2.3%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28개 지역구에 후보도 다 못 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총선 때 분위기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 회귀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공을 들였는데 그게 다 다 물거품 된 거죠. 물거품이 됐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일회성으로 5.18 찾아가서 5.18 무슨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말이 안 되지. 그걸로는 안 아니, 된다. 그리고 대선 기간 그걸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선 기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쿠데타만 빼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정치 잘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래요. 이제 진정성이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또 얼마나 공을 들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이 정부 하에서는 호남 민심이 좋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예. 예,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는 안 된다.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이렇게 이어져 그다음에 왔었죠. 쭉 이어서 지속적으로 대표가 바뀌었어도 지도 체제가 바뀌었어도 네. 그 정신만큼은 그대로 하겠다라는 게 안 이어졌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럼 벌써 뭐 10년 된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어.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행동을 하잖아요. 아니 잼버리에 대해서 네. 그렇게 대처했잖아요. 자 이번에 부산에 엑스포. 엑스포 아, 안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다른 얘기 않잖아요. 신앙, 북한 다 개발한다 하고 더 많은 걸 투자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새만금 예산은 깎이고 음. 부산은 개발한다 그러고 그렇네 비교가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막말 논란이 있을 때도 지금 징계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지 기반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래. 뭐 공천도 마찬가지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절대 중도로 확장할 생각이 없어. 제 생각은 그렇고요. 김건희 특검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네. 어제도 그런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 해병대 전후에 말고 해병대 예비역 연합회가 따로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핍박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다음에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순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활동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네. 대전 현충원에서 거기에 이제 최수근 상병의 네. 이제 묘역이 있어요. 그래서 참배하러 갔는데 그 마침, 시간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거예요 거기를. 예. 근데 한 3, 4m 떨어져 있었대. 그 위원장을 오늘 만났는데 그 위원장이 하는 소리가 네. 한동훈 위원장이 3, 4m를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한 위원장님 최수근 상병한테 참배 좀 하시죠. 예. 근데 못 들은 척하고 가더라는 거야. 쫓아가면서 계속 얘기했대. 못 들을 수가 없는 못 상황이었죠. 들을 수 없죠. 예. 3, 4m 떨어지는데 그 정도 얘기하는데 못 듣습니까?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계속 따라하면서 항의를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잡고 그다음에 일부 지지자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이재명이 보냈냐.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그 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고 하는지 자기 국민의힘 당원이래. 이런 식으로 최수근 상병에 대해서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당적을 떠나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외면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게 과연 변화와 뭐 혁신 쇄신하겠다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저는 네. 아니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통합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죠. 정치의 본령이 경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치라는 게 온 국민, 전 국민의 힘을 에너지를 한 군데로 모아서 이게 경제 발전도 하고 국민도 잘 살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온통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패거리 카르텔. 네, 패거리 카르텔 하면 법적 카르텔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검찰 카르텔. 예? 예. 자,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중에 자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미국 사람이요, 네. 찬성하는 사람도 미국 사람이다. 당연하지. 애국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예? 아니죠.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또 아니고. 그건 아니지. 예.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가 수반과 행정부 수반을 겸하고 있지만 네. 국가 수반의 핵심은 국민 통합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이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맞아. 여러분 국민과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죠. 당연하지. 당연한 말씀이신데 아니 이걸 무슨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반국가 세력이니 뭐 네.
공산 전체 지진이 이게 지금 2024년이에요. 패거리라고 그래요. 맞아요. 패거리. 어? 이게 패거리 지금 카르텔? 언제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오바마 대통령의 말까지 인용해가면서 네. 김정은 사무총장이 말씀해 주셨고 누구를 인용을 하시겠습니까? 인용? 누구를 인용해? 오바마 인용했어요. 나는 내 말만 합니다. 뭘 인용해요? 나만 믿는다.